네. 안녕하세요. 네, 전 프로야구 선수고 현재는 이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피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권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 권혁 선수를 딱 상징하는 그게 딱 타이틀이더라고요. 156K. 다들 뭐 멋있는 이름들을 걸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걸고 그냥 제 이름을 걸고 하려고 하다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한데 뭐 그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 좀 물어보고 해서 그냥 상징성 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머리의 한계가 네. 네, 근데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타이틀 걸고 이제 좀 또 다른 코치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근데 직접 다 하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코치를 안 두고 있어요. 아. 네, 제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 오기 때문에 조금 사실 힘들어요. 그쵸. 네, 힘들고 학생 수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 원칙을 좀 지키면서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은퇴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는데 지금 이 결국은 피칭 아카데미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택한 거죠. 네, 사실은 뭐 전 야구 선수라는 건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또 가장이기도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다르니까 네. 제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할 수 있는 나름의 또 보람과 또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택한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은퇴하시고 이제 처음에 해설도 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지도자도 하셨었어요. 뭐 네. 잠깐 했었죠. 잠깐 이제 선배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뭐 그래서 잠깐 아주 경험하고 해설도 잠깐 한 시즌. 아, 못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야가 너무 한정적이고 특히 야수들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코치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의 공부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딱 얼핏 봤을 때는 선수 때랑 몸 상태나 이런 게 하나도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 공던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은 그때 오히려 체중이 빠졌죠. 네. 네, 선수 오히려, 때보다 네. 지금 최근에 잰 걸로 하면 한 6kg 정도 빠졌는데 네.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량도 같이 빠진 거고 네, 너무 이렇게 똑같이 먹고 운동도 못하는 상태에서 몸이 퍼져버리면 저는 제가 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먹는 양도 조금 줄이고 조절하고 있고 네. 네. 이것도 궁금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한일 그 이벤트 경기가 있었잖아요. 레전드 매치가 열려가지고 네. 거기 거기서 공 던지셨어요? 네, 던졌어요. 몇 이닝? 한 5타자 정도 상대했던 네. 것 같아요. 4타자? 네. 정식 야구장에서 공 던진 거 되게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20년에 은퇴하고 또 하필이면 그때가 관중이 못 들어오는 맞아. 코로나 코로나 시기 때. 은퇴를 해서 처음에 또 제안을 받고도 어깨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포기를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못 던질 것 같았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쉰 기간도 있고 한 번은 다시 한번 언제 또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지 맞아요. 모르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한 번 더 마운드에 선 거 보여주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자. 한번 주사 맞고 던졌어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에서 봉준군 네, 중국 형도 같이 네, 나오고. IMG 아카데미 코치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IMG 가가지고 그때 그 한일 레전드 매치 할 때 가장 기대되는 만나고 싶은 선수 누구예요? 권혁 선수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권혁 선수. 형이랑 되게 그 이후로 뭐 어쨌든 뭐 또 프로 생활 같이 했지만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태극기를 달고 다시 같이 또 운동장에서 뛸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설레이고 제일 좀 보고 싶고. 뭐 선배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냥 딱 권혁 선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을까 두 분 만났을 때. 이번에 만나서 네. 일본 넘어갈 때 사실 이동을 다 같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다 각자 오잖아요. 네, 네, 각자 뭐 상황에 맞게끔 저는 이제 원래 본진이 들어간 날보다 하루 일찍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저하고 중군 형하고 네. 좌석이 바로 옆자리에 타고 간 거예요. 어머. 제가 먼저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군 형이 딱 오더니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네. 그래서 가는 내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미국 생활 얘기 많이 듣고 또 어쨌든 중군 형도 IMG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왼손 투수 또 공통점도 많고 하면서 계속 일본 가서도 계속 붙어 다녔어요. 네.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또 얘기하고. 네. 그 선수 생활 때 사실 은퇴 앞두고 앞으로 뭐 해야 될까 당연히 고민하셨잖아요. 그 고민들과 지금 현실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들어와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이런 부분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맞지 않는다는 저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또 하게 되고 아무래도 요즘은 또 분위기가 예전처럼 무조건 은퇴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코치를 하고 또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 자리가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코칭과 티칭은 여러 가지 차이도 있는 거고 또 그때 내가 요거를 좀 알았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혹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시 그런 거 느끼시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때랑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프로라는 목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운동을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걸 많이 기피하는 경향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막 부상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떨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신 경우도 있고 시작을 처음에 재미와 취미와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조금만 더 프레셔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못 견디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요. 오래 야구할 수 있는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그만둘 때까지 내가 써먹고 내가 그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부터 만들어주고 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더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야구를 그만둔 거 아니면 뭐 좀 그것도 가정 형편이 조금 안 돼서 그러시나요? 복합적이었어요. 네. 사춘기잖아요. 저는 그래도 사춘기가 없이 착하게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막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 겹치고 하다 보니까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국에는 뭐 나중에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시작을 해서 천운이요 사실. 3년을 쉬고 야구 1년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것도 1차 지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고2 때 야구를 다시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좀 조급했어요? 왜냐면 이제 1년 후에는 드래프트니까 어떠셨어요? 드래프트를 생각 안 하죠 그때는. 안 했어요?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렸을 때 야구를 좀 곧잘 했거든요. 못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내가 다시 잘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시작을 했고 그 생각이 그냥 쭉 이어졌을 뿐이지 내가 이걸로 해서 프로로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윤기련 선수랑 네. 윤기련 선수가 1차 지명 될 거다라는 게 되게 대부분의 인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갑자기 어디서 뻑 나타나기 전에는 기련이가 사실은 2학년 때부터 거의 유력한 1차 지명 거의 확정적이었던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하드웨이가 워낙 좋았잖아요. 뭐 키 크고 체형 좋고 그것밖에 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입단할 당시에 그때 프로필을 뭐 86, 7 정도에 그때 한 80 중반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호리호리 했네요. 그렇죠. 네. 프로 입단하면서 네. 삼성이라는 곳이 워낙 잘 먹이잖아요. 이군 선수들도 정말 밥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당시 이제 김은용 감독이셨잖아요. 네. 김은용 감독이 이렇게 권혁 전 선수처럼 그런 체형을 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건 야구인들이라면 공공연히 당연한 사실인데 네. 일단 키 크고 네. 키 덩치 크고 네. 왼손인 네. 볼 빠르다 그럼 끝. 네. 네. 그래서 딱 프로 입단했을 때 네. 김은용 감독의 의견 좀 어떠셨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감독님 자체가. 거의 뭐 손자처럼 데리고 다니셨죠. 네. 이런 일도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하와이 2년 차였나? 캠프를 갔는데 쉬는 날 이제 방에 쉬고 있으면 하루는 방으로 호텔 방으로 전화 와서 감독님이세요. 전화 오셔가지고 어디 쇼핑몰 근처에 쇼핑몰이 있었거든요. 네. 나오라는 거예요. 네. 갔는데 버버리 매장을 들어가서 어머. 옷을 고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저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제가 그때 한 달에 용돈 30만 원, 40만 원 받았을 때인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한 2,000불 정도 하던 그런 약간 자켓 잠바 같은 그런 옷을 그렇죠 따로 불러서 용돈도 많이 주시고 예. 감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예. 왼손에 키 크고 가능성이 있는 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 이후에도 선동열 수석 코치님 그쵸. 오셨을 때도 네.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셨고 그 두 분의 영향이 정말 좀 컸던 것 같아요. 김웅영 감독님한테는 제가 그런 마음에 이런 있어서 이런 걸 좀 많이 받았다면 선동열 감독님한테는 물론 심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 정립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예. 그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보 투수가 네. 우리 팀의 수석 코치가 돼서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와, 그건 좀 정말 되게 큰 거였을 것 같아요. 크게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상과 벌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예, 네. 했을 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또 아닐 때는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채찍이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돌이켜보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예요? 스프링 캠프에서 3천국? 그거 네. 처음 수석 코치님으로 네, 처음 오셨을 첫 해. 때 네, 네. 예. 이제 감독님께서 아마 일본에 마지막에 계셨잖아요. 네. 이제 삼성이라는 팀에 오셔서 조금 입히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좋은 장점들을. 그때는 뭐 어깨가 싱싱했을 테니까 네.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그래도 힘들었나요? 힘들죠. 네. 힘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오셨던 분이 하나마스 트레이닝 코치 기억하시죠? 네, 네, 알죠. 그분이 그 일본에 계실 때 이번에 파이터즈라는 팀에서 네, 되게 네. 오래 하셨는데 네. 운동량이 굉장히 많다고 유명하신 예, 네. 분이시더라고요. 네. 예, 너무 힘들었어요. 어, 예, 운동량이 특히 런닝량이라든지 트레이닝하는 게 투수들이 캠프를 가도 기술 훈련을 빼면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정말 그 런닝과 이런 것들을 예, 호텔까지 막 뛰어다니고 가방 버스에 실어놓고 예, 체지방 빼야 된다고. 네. 예, 일단 동기들이 와 다들 대단하세요. 최영우, 네. 조동찬, 네. 손주인 안지만, 노병우. 네. 예. 최영우 선수는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계약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가성비로 따지면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맞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네. 예. 한 1년 동기 라인에서 FA 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저희 동기들이 열심히 했어요. 예, 동찬이도 그렇지만 뭐 어릴 때부터 본인의 자리를 빨리 잡았고 본인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고 있는 최영우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게 가능한가? 네. 가지고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이에 지금 뭐 홈런 얼마 전에 21개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걸 치는 걸 하이라이트 장면을 봤는데 대단하다 말밖에 안 나오죠. 제가 3년은 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정도면. 지금이면 뭐 지금 당장 은퇴하기는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예. 굳이 할 이유도 없고. 프로 데뷔 첫 선발승은 뭐 당연히 날짜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날짜는 기억 못해요? 못해요. 네, 2003년 9월 6일 수원 현대전. 네. 네네. 상대 투수는 기억을 하죠. 아, 그럼요. 상대 투수에게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아주 중요했죠. 네. 소위 말하는 땜빵 선발을 나간 날이었고요. 제가 그게 뭐 사실 중요했겠습니까? 그 당시 상대팀 정민태 지금 코치님 그 선발 연승이 21위 연승. 저는 뭐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네,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쵸. 제가 잘 되는 것보다도 선발승은 어쨌든 타자들이 점수를 내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중간 불펜이나 홀드나 세이브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상황에 일단 나가는 네. 거라 좀 느낌이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긴 이닝을 버텨주고 그 시간 동안 타자들이 점수를 벌어줘야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 같은 경우는 타자들의 공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권혁이라는 선수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선수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발로만 뛰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전천후였거든요. 네. 당시에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던졌었어요. 네네. 네. 그렇죠. 불펜으로 정착되고 난 이후에도 네. 거의 경기수 대비 1이닝 이상은 거의 네, 맞아요. 네. 그 이상을
예, 많이 해마다 던졌으니까. 근데 선발에 대한 이건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해보고 싶다 딱히 욕심은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아요. 예. 소위 말하는 왕조 시절에 그 멤버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해서 불펜 투수라는 좀 위치를 높여준 것도 있지만 이 전까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불펜 투수들은 선발이 안 돼서 불펜을 가는 네, 애들 네. 가는 거다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같이 뛰었던 그 동료 그 왕조 멤버 불펜 투수 멤버들이 그런 좀 걸 많이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을. 예. 선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뭐 각자의 유형에 맞는 다 자리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저는 조금 더 크지 않았나. 그럼 당시에도 선발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어요. 아, 네. 그냥 뭐 팀에서 정해준 보직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려면 언제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원래 뭐 그리고 불평 불만 자체가 그렇게 아, 뭐 나는 선발 나가고 싶은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네. 저는 그냥 경기 나가면 좋아. 재밌고. 공 던지는 걸 현역 시절에 공 던지는 것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또 많이 던졌고 시합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상황에서도. 네. 네. 그 당시에 또 이 불펜 라인 자체가 뭐 엄청 또 화려했었고 그때 삼성 왕조 시절에 불펜진 또 이 권호준 선수가 쌍권총으로 막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상황들이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저희들끼리도 있으면 뭔가 든든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1년 내내 좋을 순 없고 또 부상으로 빠진 중간중간에 한 명씩 빠질 때도 있었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또 선수가 충분히 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믿음이 커진 거죠. 모든 선수들이. 네. 그래서 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도 뛰고 있는 오승환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을 몸이 아니에요. 구단에서 실력이 없는데 뭐 상징성이 있다고 그 선수를 경기를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구단 절대 그런 데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자리가 더 위태로워지는 게 프로야구인데 국권이 지키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존경스럽죠. 156K 이 이름이 나온 게 그 당시 처음으로 156 공을 찍었어요. 네. 네네. 좀 기억나십니까? 당시 상황들이? 1년 내내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럼요. 유달리 그날은 뭔가 좀 불펜에서 연습할 때부터 조금 잘 간다 이런 느낌? 그냥 그 정도였지. 사실 이전부터 약간 150을 상회하는 공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긴 했는데 스피드가 시즌 중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시즌 초로 비교를 하자면 시즌 중에 거의 10kg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 그때만 해도 왼손이 150을 던지는 투수가 뭐 많지는 않았죠. 네, 많지 않았죠. 네. 네. 수술을 3차례나 했어요. 네. 네. 이제 뼈 조각 제거가 2번이었던 네, 거죠. 네. 네, 한 번이 토미전이었고. 네, 인대 제거.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도 공을 던지는데 이상이 없었나요? 재활은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그것 때문에 올해 공백기를 가졌던 시간은 네, 올해 없었어요. 뭐 수술하면 다음 해에 뭐 중반기 후반기에는 항상 복귀를 정상적으로 다 네, 나왔고 네, 맞아요. 뼈 조각 같은 경우도 시즌 마치고 수술해서 그 다음 시즌에 또 바로 나와서 다 던졌고 구속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제가 재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 번째는 조금 힘들지 않았어요? 팔은 괜찮았는데 다른 곳이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다리도 오고 이제 중간에 또 재활하고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2군에서 경기를 하다가 또 햄스트링 안쪽이 또 10cm 가량 또 찢어져서 또 2달 재활하고 나이를 먹었다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깨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와, 마지막에 이제 어깨가 왔구나. 예, 네.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보스가 여기로 다 몰려와서 그래서 은퇴를 하신 거구나. 예, 주사를 안 맞으면 공을 못 던지는 거죠. 처음에는 주사를 한번 맞으면 예를 들어 50일 정도, 2달 정도 버텼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했죠, 결국에는. 네. 예. 주사 못 맞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그것 말고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 제가 그만두지 않고. 네. 수술할 입장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 나이에 있어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거 어떻게든 내가 경기를 나가야만 있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 자리고 내가 아파서 시합을 못 나간다? 그러면 거기 있을 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련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력으로 제가 조금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아, 너 이제 안 되겠다. 아, 구단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나가. 그렇게 했으면 조금 그만두는 입장에서도 뭔가 좀 아쉽고 이런 마음이 컸을 텐데 스스로 내려놓다 보니까 몸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았죠. 할 만큼 했다. 네. 많이 던졌다. 이런 분이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 6개가 있습니다. 네.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많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에 두산에서도 하나 두산에서 더 받았으니까. 얻었으니까. 네. 네. 포지션 자체가 제가 어떤 주축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가 아니고 팀의 어떤 4번 타자라든지 뭐 에이스라든지 이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팀을 잘 만난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2006년에 처음으로 팔꿈치 수술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해서 한국 시리즈 네. 3차전, 5차전 2경기에 등판을 했어요. 네. 네,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우승을 한 거죠. 네,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꿈이나 마찬가지인데 첫 우승은 더더욱 더 기뻤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냥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거든요. 엔트리에도 저는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 전에 수술을 하고 시즌을 거의 못 나갔죠, 당연히. 못 나갔어요. 네, 1년이란 기간이 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아마 8월 달 네. 중순인가 복귀를 했을 그래서 거예요. 9월 달에 등판했어요. 실전 경기는. 네. 사실 뭐 그 당시 선동열 감독님 입장에서도 엔트리를 넣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도 시즌 때 막 계속 풀타임으로 뛴 것도 아니었고 농담처럼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게임 나갈 일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라고. 약간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도 3차전에 연장전 돌입해서 나갔고 아. 네. 생각지도 않았던 게 온 느낌? 공교롭게도 유진 감독 오시고 제가 좀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네, 나름의 기회도 많이 주셨고 한 12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못했죠.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단 한 번도. 경기장에서 뛰어야 선수잖아요. 벤치에 있으면은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네. 물론 후배들도 있긴 했는데 네. 야구 잘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저도 모셨죠. 네. 잘해줘.